예. 상록수 노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3월 10일 우리가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앞선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어제 유세 현장에 합류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적으로 승리를 했던 2002년 대선의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만나볼까요?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절박함이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이 역사적인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한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어게인 2002년, 그러니까 당시 대선에서 꽤 극적인 승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총리를 꺾고 적은 표차로 이겼던 2002년을 거론한 건데, 이게 여러 전략과 포석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2002년부터 그러니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로 인해서 대선을 승리했지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대선 하루 전날 마지막 유세가 끝나고 난 뒤에 정몽준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통합 대표가 지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당시 그때 지지를 철회했을 때 상당한 위기감이 감돌았었거든요. 그때 밤새 그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들이 사발 통문을 돌리면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러한 상황과 지금 현재 당면한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상당히 대세론을 타고 있다는 그런 전망도 오고 있는 만큼, 이거 자체가 2002년의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샤이 이재명까지 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중도층까지 끌어들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를 아마 이 지금 어게인 2022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지지를 모아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니었겠느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유세, 마지막 유세에서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마지막 노래로 불렀던 것이 상록수라는 노래지 않습니까? 2002년 당시 이 대선 광고에서 가장 히트했던 광고가 바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이 상록수에 나오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도 아마 다 어게인 2002년을 아마 기대하는 그러한 퍼포먼스의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현장 영상을 저희가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꿈입니다.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저 노래 하나로 친문, 친노를 좀 더 결집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다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이재명 이제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검사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강사를 초빙하기로 한 거는 사법연수원들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그 연수원생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한테 아마 해준 것 같고 예. 그 권양숙 여사가 최근에 측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그 봉화마을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 등으로 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과 연결시켜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친노, 예를 들면 노사모 이런 그 분들이 아주 열렬하게 이재명 후보를 현재 지지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지를 유보하는 층에 대한 지지를 마지막으로 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국민들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렀던 어떤 상록수의 노래, 목소리, 그 모습들이 굉장히 생생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가슴 깊은 향수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그걸 꿈꿨던 우리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같은 지지자들과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조금 머금었던 것 같고요. 친노 친문은 이미 거의 다 뭐 개인적으로는 결집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멈춰서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한 표 한 표로 동료를 위해서 전화하고 SNS를 통해서 투표장으로 끌어내자.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의 승리라. 이런 2002년 월드컵의 어게인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어게인 2002 메시지도 살펴봤고 지금이 5시를 넘겼습니다. 5시 투표율, 5시 기준 투표율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 5시 기준 73.5%입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이 73.5%입니다. 1시간 남았고요. 투표는 7시 30분까지 코로나 격리자 혹은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텐데 일단은 1시간 남은 투표 상황은 73.5%. 각 당이 지금 주판을 튕기게 분주해질 것 같아요. 73.5%. 아니 그러니까 저게 전체적인 투표율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본인의 지지 기반인 지역에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둘 다 지금 그 투표장에 나가달라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영남권에서 좀 투표율이 낮다 하는 것 때문에 2번씩이나 오후에 그리고 지금 거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이제 투표장에 나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재명 후보 측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73.5%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만은 자, 저 정도의 투표율이면 이제 대략 5년 전보다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양 후보 모두가 저거보다 조금 더 나왔어야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차전 교수님, 네. 73.5% 사실 19대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 5년 전 대선 때가 77%니까 예.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추세라면 그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겠네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1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번 투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막판에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예측과는 달리 80% 넘기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난 그 5년 전 대선 때 77.2%에 아마 육박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자체가 비호감 대선, 소위 말해서 양기지 진영으로 나뉘어서 예. 일종의 막말 공방,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사실 이 지금 그 제3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로감 또 내지는 정치적 혐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난번 대선에 육박하는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번 투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상당히 그 뭐랄까요 엄중도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최종 투표율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다 끝나고 뭐 8시쯤 넘어서 나올 테지만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5시 현재 기준 투표율은 73.5%입니다. 각 당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반대쪽에 유리할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 목소리 하나 더 듣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저렇게 대대적으로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 이재명 후보는 홍대로 자리를 옮겼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밤쯤에는 아마도 당선자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흔쾌히 인정하고 그때부터 새로 당선되는 이 나라의 리더와 함께 서로 차이를 넘어서서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심하고 통합해서 우리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메시지를 건넸네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대선 기간 때는 굉장히 많이 서로에게 거친 언사들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될 5년간 이끌어야 될 대통령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결국엔 국민들께 그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록 지금까지는 많이 다퉜지만 앞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그리고 상대에게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선 이후에는 더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도현 의원님 결국은 뭐 윤석열 후보도 혹은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누가 당선되든 결국은 통합 메시지를 얼마만큼 빨리 끌어내느냐가 앞으로 메시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마 승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모레부터는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이 립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길 저도 바라고 아마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5시 현재 기준 투표율 73.5%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